이번 시간은 남녀고용평등법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부터 나오는데요. 육아 휴직에 이어서 육아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 휴직은 통으로 다 쉬는 것, 그리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러 가는데 지금 육아 중에 있으니까 좀 근무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자는요, 아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우리 앞 시간에서 살펴봤습니다. 육아휴직은 대상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찌찌뽕 잘 시키셔야 돼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단축 시간은 6학년, 6학년 갑자기 이상하네요. 만 12세 이하 6학년인데 이것이 24년 10월 달에 개정돼서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6학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떨어가면서 했습니다.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인 대상을 둔 엄마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얼만큼 단축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총 7시간까지 근무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단축하면은 8시간을 기준으로 7시간 근무할 수 있죠. 보통 일찍 출근하시면 일찍 퇴근, 1시간 빨리 퇴근하시거나 아이를 어디에다 데려다 주고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일반적인 퇴근 시간에 맞춰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자, 신청하면은 대부분 해주는데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못해요. 사실 안 이야기보다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차라리 이렇게 1시간, 2시간 줄여서 근무하지 말고 육아휴직 쓰는 거 어때? 라고 육아휴직 사용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못해서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서 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허용한 경우는 근무 시간 말씀드렸죠. 하루 3시간 이상 5일 근무하니까 3, 5, 15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7, 5, 35,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15시간 그리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런 모양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또요, 똑같이 1년 이내로 하고요.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육아휴직 기간을 2배, 남은 기간을 2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건 뭐 당연하죠. 끝났을 때 같은 수준의 임금과 동일한 업무 강도의 양으로 복귀시켜야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근로자. 이미 이런 사정 때문에 7시간, 최대 7시간, 7호 35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이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하라고 하면 그건 정상 근무 8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구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나 하게 해주세요. 요구를 하면 명시적으로라는 것은 대놓고 밝힌다라는 거죠. 명명백하게 밝히는 경우,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왜 단축 근무하면서 연장 근무하겠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오전에는 엄마가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니까 이 시간에까지는 올 수가 없어서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경우, 뒤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다른 조부모나 부모님들이 케어해 줄 수 있는 배우자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연장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무, 연장 근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나는 가능해요 라고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는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주 12시간,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장 근로는요, 일반 근로자들도 주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해서 주 52시간이라는 거, 연장 근로는 똑같이 제공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형태는요, 모두 다 3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서 휴직 잠깐 쉬었던 것은 이 사이에 포함되지 않고요. 육아휴직 1년,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떠한 경우에는 6개월 플러스 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기간 동안 3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 출산, 휴가, 그렇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20일이고 똑같이 3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쉴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나누어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단 나눌 때 한 번 나눌 때 꼭 1개월 이상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신청할 때 꼭 한 달 이상씩으로 사용하고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다 합쳐서 1년 이내여야 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가 있는데요. 휴직은 조금 더 긴 것일 거고 휴가는 조금 더 짧은 것이겠네요. 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내면 90일간 주어지고요. 휴가를 내면은 최장 10일간 주어집니다. 이것도 기존의 휴직, 휴가와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30일, 한 번 신청하면은 30일 이상 쉬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를 1일 단위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이겠네요. 자녀, 그리고 나의 손주들을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로기간이 아직 6개월 미만이라서 그렇죠. 이거 육아휴직에도 해당됐던 그 근로자죠. 일단 우리 회사 와서 6개월은 근무해야지만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족 돌봄 이 부분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냈는데 너 대신에 일할 사람을 못 구했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휴가나 휴직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부러 사장님이 이 사람 휴가나 휴직 안 주려고 직업안정기관에서 계속 소개해줬는데 계속 아니 안 맞아요 하고 뺀지 놓은 것은 거부한 것은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증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도대체 이 사람이 키맨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없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할 경우에 어떻게 사업주가 안 된다고 어떤 서류로서 증명을 했었을 때 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요, 이 부분 한번 잘 알아두시고 아래에는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휴직은 최장 90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에 30일, 휴가는 최장 10일 1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있을까요?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분쟁의 예방과 해결입니다. 우리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전체 내용은요, 다 분쟁이 일어날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뭐, 성희롱이라든지, 육아휴직 냈는데 허해진다, 안 허해진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뭐가 내가 합당치 않게 느껴지면 분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분쟁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죠, 최대한 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송하기 전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회사 내에 둡니다. 이 사람은요, 밖에서 구해오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회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감독관으로 둡니다.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지방고용노동부 장에게 이렇게 하는 일, 누구를 위촉하고 위임하고 그리고 그만두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위임할 수 있습니다. 왜? 고용노동부 장관 너무 바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고용감독관은요, 3년 동안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다 보니까요, 명예직이에요, 명예. 그래서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저는 시켜줘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무보수로 하고요. 무보수이니까 자기 일하면서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원래 자기의 직무를 하면서 이 일까지 하는데, 그렇죠, 자리까지 지키고 있으면은 자기 일은, 원래 일은 야근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비상근입니다.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일을 전담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밖에서 구해오는 사람이 아니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근 무보수로 일하는데 3년 동으로 하고 연임하면 끝장난다.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내일 하면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되니까 요 세 가지가 항상 틀린 답으로 번갈아 나오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는요, 뭐 이런 업무를 하면 되겠네요. 방금 얘기했죠?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하는 일을 우리의 대빵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 하는데요. 너무 바쁘니까 지방노동부에다가 위촉이 아니라 뭐라 그러면 되죠? 위임할 수 있는데요. 해촉하는 것은 꼭 그만두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뭐 도장 찍어주면 되시겠네요. 고충 신고, 당연히 고충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입증 책임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의 입증 책임, 사실을 확인하고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다? 그렇죠. 관련 담당자가 아니고, 그리고 해당자, 이 일을 뭐 하거나 당하거나 한 사람이 아니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 여기도 관련된 서류들을 3년간 보존한다고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지키지 않았을 때 분쟁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규정해 놓고 또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벌칙이 있습니다. 벌금 무섭네요. 우리는 벌금에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위에 보다가 이 밑에인데요. 이런 거 했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대요. 시험의 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것은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른 임금을 주기 위해서 별개의 사업체를 만든 경우도 그 별개의 사업장은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 했었을 때는 이게 항상 답으로 나오는데요. 밑에 쭉 보시고 만약에 뭐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이게 참으로 다행인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요. 다 뭐로 얘기하고 싶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뭐 이것도 불리한 처우. 여하튼 보시면 불리하게. 이게 뒤에가 나오면은 다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존에는요, 나온 것은 이 문항밖에 없고 다른 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나와도 천만다행인 것이 뭐냐? 다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가 뒤에 붙어 있으면 3천만 원, 300만 원 벌금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족 돌봄. 사업주가 이렇게 봅시다. 어떤 거 가족 돌봄을 했는데 연장 근로를 요구한 경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연장 근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유가기 단축도 연장 근로하면 안 된다고 했고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매우 요구를 할 때 몇 시간? 주 12시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육아기 또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데 시간 외에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연장 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여기는 왜 체크하냐면요. 명시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안에 명시적 있으면은 그거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벌금을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시면은요. 답으로 나오기보다는 항상 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 저는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이 아닌 가태료입니다. 가태료는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되는데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1천만 원 돈 많은 사람들 자꾸 1천만 원 내면서 하면 곤란한데 여하튼 1천만 원 제 마음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냈으면 좋겠는데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는 거 잘 확인해 두시고요. 여기는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요. 조금 더 약하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나 교육하고 나서 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뒤에 벌금과 가태료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여기 벌금과 가태료 얘기하다 보니까 500만 원 벌금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벌금과 가태료 부분은 제가 이미 형광펜 처리된 부분, 제가 읽은 그 부분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옳은 것, 틀린 것에 나머지 좀 보지 못한 것이 나오더라도 명확하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 말한 그 부분은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시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들으실 때는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숫자적으로 3에 나눈다, 몇 학년부터 몇 살까지다, 누가 해당되고 누가 해당되지 않는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